자, 골든글러브 시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골든글러브에서 뭐 우리 LG 트윈스에게는 되게 좋은 신설된 상이 있었어요. 바로 최고 감독 상이었고, 올 시즌 처음으로 신설된 상을 염경엽 감독님이 받음으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골든글러브가 아무래도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상인 만큼 뭔가 좀 변화도 필요하고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댓글로 의견 나눠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골든글러브에 문제가 있죠. 뭐냐면 타자들만의 잔치냐. 왜냐면 투수가 하나죠. 상이. 선수들도 변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982년 KBO 리그 탄생과 더불어 함께 시작된 골든글러브의 역사는 오랜 시간 지금의 분류가 이어져 왔어요. 지명타자 부분이 1984년에 생겼고, 그 외에는 변화가 없이 투수, 포수, 1, 2, 3, 유격수, 그리고 외야수. 여기도 재밌죠? 왜냐면 왜 외야수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가 있는데 외야수는 통틀어서 3명인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든글러브가 최고의 수상인데도 불구하고 타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수는 단 한 명에게 골든글러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의 숫자가 극소수다. 왜냐하면 10개 구단 전체 등록 인원이 매년 6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투수가 300명인데 골든글러브는 오직 한 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봐도. 무엇보다 현대야구는 투수들의 보직이 세분화돼 있죠. 세이브도 있죠, 홀드도 있죠, 추격조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과거에 뭐 김시진, 선동열, 정민태 등 전설적인 투수들이 골든글러브까지 휩쓸었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최소한 선발, 불펜, 그 불펜 중에서도 홀드, 세이브 정도 최소한 3개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래서 페어플레이상을 지금 노경훈 선수가 받았는데, 페어플레이상은 따로 주더라도 이렇게 선발, 그 다음에 마무리, 최소한 세이브, 홀드 이렇게 3개, 최소한 3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롱 릴리프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면서 결국 SSG의 랜더스 노경훈 선수가 2년 연속 홀드왕, 3년 연속 30홀드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도 투수 부분 골든글러브에서 투표에서는 순위권에도 못 들었죠. 뭐 세이브왕 박용현도 시상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투수도 좀 여러 명으로 또 늘려서 좀 재미있는 골든글러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경훈 선수도 지금 선수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선발, 중간, 마무리 이런 식으로 투수들의 포지션을 세분화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정민철 해설위원이 자신있게 했다. 근데 그 선수가 바로 요 문현빈 선수였죠. 자, 일단 득표율 36.7%, 15표 부족했던 김성윤 선수인데 득점권 타율이 무려 4할 1위. 김성윤 선수가 수상이 불발한 거는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만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도 라이브를 하면서 만약에 김성윤 선수가 못 받는다면 저는 박혜민 선수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외야 3명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외야수가 316표 중 안현민이 무려 251표, 구자욱이 217표, 그리고 레이에스가 131표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현민의 수상은 유력했죠. 근데 나머지 두 자리의 행방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라이온즈 선수가 지금 구자욱도 있고 김성윤 선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1루수 디아즈는 이미 수상을 했고, 최용우 선수조차도 지명타자, 물론 기아 소속이었지만 이제 삼성 라이온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상은 공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일단 김성윤 선수가 뭐 출루율 2위, 타율 3위, 득점 6위, OPS 8위, 최다안타 9위, 도루 9위 뭐 전부 너무 성적이 좋거든요. 자, 이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분이 정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분명히 좌익수도 있고 중견수도 있고 우익수도 있는데 외야수 자리에서 3명만 그냥 뽑아요. 그것도 수비보다는 공격 위주로 뽑게 돼 있어요. 정말 희한한 구조죠. 이 구조 자체를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바꿔야 된다. 분명히 포지션이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지션별로 각각 줘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자, 그래서 지금 투표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 구자욱, 안현민이야 그렇다 치고 레이에스와 지금 김성윤 선수와 문현빈 선수는 생각보다 표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느낌상과 야구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보는 체감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안현민 선수야 WRC 플러스가 182.7입니다. 물론 안현민 선수의 단점은 112경기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 WAR이 6.63으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출전을 조금 했다 손 치더라도 WAR 자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안현민이 받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공격 지표만 봤다고 하면 그 다음 WAR이 높은 선수는 김성윤, 구자욱이에요. 그렇죠? 김성윤도 WRC 플러스가 146.2, 구자욱이 143.6.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공격 지표로만 뽑혔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안현민, 구자욱, 김성윤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레이에스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144경기를 기준으로 많이 출전한 선수가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잣대를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박혜민 선수의 144경기, 레이에스의 144경기. 그런데 WAR이 공격만 보니까 3.63, 박혜민 선수의 3.36보다 높죠. 그런데 전체 WAR은 이 디펜스 WAR 중견수가 워낙 박혜민 선수가 잘하다 보니까 결국 박혜민 선수의 WAR이 1.19, 레이에스 선수가 마이너스 0.42. 그래서 WAR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WRC 플러스는 물론 박혜민 선수보다 레이에스 선수가 높습니다. 조금 높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레이에스가 공격 때문에 박혜민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았다면 무조건 김성윤이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4경기를 기준으로 레이에스가 받게 되려면은 박혜민 선수와 요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결국 외야수 골든글러브는 이게 외야수 타격상도 아니잖아요. 이 골든글러브라는 것 자체가 수비와 타격을 같이 포함한 건지 아니면 온리 타격만 본 건지, 그러면 이 수상도 수비상 따로 타격상 따로 줘야 되는 게 아닌지 라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비와 공격을 합친 게 포지션별로 하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비상 따로 그 다음에 포지션별 따로. 근데 수비상이 있긴 했죠, 이미 앞서서. 그러니까 수비상이 있었으니까 이러면 타격으로만 주던지, 그러면 또 김성윤이 받아야 되는데 레이에스가 받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이 문현빈 선수는 사실은 WAR, 물론 공격 지표에서는 뭐 WRC 플러스를 보면은 124점이니까 레이에스 선수랑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이 WAR에서 또 레이에스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치 인기 투표나 감정에 치우친 투표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제 영상에 잘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